미국의 소비자 물가, 개인 지출 물가 모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근원 물가까지 오히려 더 올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도 PCE 물가를 올 연말까지 5.4%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장악해온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실적 부진으로 예산과 인원 감축에 나서 테크 붐이 끝나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에서 디젤 재고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디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에 이어 PCE 개인 지출 물가도 9월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근원 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PCE 물가 지수는 9월에 6.2%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5.1%로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물가를 표시하는 CPI, 소비자 물가에 이어 연준이 선호하는 미 전역의 PCE 물가도 9월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28일 발표한 PCE 물가는 9월에 6.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8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9월까지 3연속 0.75포인트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3%나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물가의 고공행진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소비 지출 물가는 8월 4.9%에서 9월에는 5.1%로 더 올랐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어 물가 잡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는 8월 8.3%에서 9월에는 8.2%로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에서는 6.3%에서 6.6%로 역시 더 올라간 바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9월 한 달 동안 개인 소득이 0.4% 늘어난 반면 소비 지출은 0.6% 증가해 아직도 지갑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개인 소득은 제자리했고 개인 지출은 0.3% 늘어난 것이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사려고 돈을 더 쓴 게 아니라 물가 급등으로 어쩔 수 없이 더 지불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서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도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11월 1일과 2일 FOMC 정례 회의를 여는데 4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게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5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느냐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준의 물가 잡기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11월 초에도 4연속 0.75포인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12월 중순에는 0.5포인트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더 올려 4.4%까지 인상하고도 PCE 물가를 현재 6.2%에서 5.4%로 올 연말까지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는 여전히 멀고도 험난한 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3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었으나 물가의 고공행진은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가 8월 8.3%에서 9월 8.2%로 고작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데 이어 연준이 선호하는 전용 물가인 PCE 개인 지출 물가로는 8월과 9월이 같은 6.2% 상승해서 제자리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근원 물가는 오히려 더 상승해 물가 급등이 더 오래가고 그만큼 물가 잡기가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연준으로서는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서 결코 머뭇거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11월 1일과 2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4연속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12월 13일과 1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과연 5연속 0.75포인트 인상이냐 아니면 0.5포인트로 속도 조절을 시작하느냐 양자택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연준 안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2월에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이 60%로 높아졌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연준은 12월 인상폭을 어떻게 결정할지와 상관없이 2번 남은 올해 회의에서도 최소 1.25포인트 금리를 더 올려 올 연말 기준금리가 4.25 내지 4.50%, 평균으로는 4.4%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연말 물가는 PCE 지수로 현재 6.2%에서 5.4%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서너 달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전체 0.2%로 거의 제로 성장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실업률은 현재 3.5%에서 올 연말에는 3.8%로 올라가고 내년에는 4.4%까지 급등해 120만 명의 실직자들이 더 생길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간 경제 분석 기관들은 내년 실업률이 5.6 내지 6%로 급등하며 실직자들이 320만 내지 400만 명이나 급증해 1000만 실직자 시대에 직면하고 결국 가혹한 불경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구촌을 장악해온 미국의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테크 자이언트들이 실적 부진으로 예산과 인원 감축에 나서 테크 붐이 끝나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초대형 기업들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마저 폭락하는 바람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크붐이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몸집을 불렸던 초대형 테크 자이언트들이 올 들어 실적 부진, 주가 폭락의 이중고를 겪어 예산과 인원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CBS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들이 잘 팔리지 않고 있고 한때 각광받던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들해져 미국의 테크붐을 끝나게 만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개인 컴퓨터의 지구촌 판매는 3분기에 20%나 급감해 20년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는 3분기에 15% 감소한 데 이어 현 4분기에는 3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대 테크 자이언트들은 분기별 수익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5,800억 달러나 증발됐습니다. 특히 마크 주커버그가 이끄는 메타 플랫폼은 지난해 10월 말 페이스북에서 회사 이름을 바꾼 후 광고 수익이 급감하며 주가마저 폭락해 1년간 무려 7천억 달러나 날아갔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분기의 판매가 목표인 150억 달러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루에 12%나 폭락했습니다. 초비상을 걸고 있는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 중에서 메타 플랫폼은 회사 설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은 동결하고 예산과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40억 달러의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일론 머스크는 인수하자마자 트위터의 CEO 최고 경영자와 CFO 최고 재정 책임자 등 간부들을 해고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내년에 경비 30억 달러를 삭감키로 하고 구조와 인원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크 붐이 끝나가면서 대규모 감원 태풍과 불경기를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2주 안에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됐지만 연방지법에서 승소한 데다 연방항소법원도 신속 결정할 태세를 보여 합법 판정을 내리면 탕감 조치가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4천만 명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전후해
1인당 $10,000 내지 $20,000까지 학자 융자금을 실제로 탕감받을지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일시 시행이 중지됐지만 곧 승소해 앞으로 2주 안에 학자 융자금 빚을 실제로 탕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미디어 그룹인 넥스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앞으로 2주 안에 학자 융자금 빚이 탕감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지법에서 이미 승소했고 일시 시행을 중지시킨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신속한 결정으로 합법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럴 경우 곧바로 실제 탕감시켜주게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돼 있는 학자 융자금 매달 상환이 새해 1월부터 재개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탕감 조치를 끝마쳐야 새해부터 새로 조정된 융자액에 대해 계산해 상환할 수 있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안에 탕감 조치를 완료받아 새해 1월부터 조정된 잔액에 대한 월 상환금을 내려면 탕감 신청서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탕감 신청서는 studentaid.gov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4천만 명의 수혜자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2,200만 명은 이미 탕감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 소송에서의 승리로 2주 안에 탕감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는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아성인 6개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각 주들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보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사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해당 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처분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법적 소송의 장벽을 뚫고 시행된다면 4천만 명이나 받은 연방 론 잔액 가운데 최소 $10,000, 저소득층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랜트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20,000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전체 40%인 2,400만 명은 학자 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받아 빚더미에서 완전 해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0,000만 탕감받더라도 학자 융자금 빚 잔액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것이어서 청년들의 새 출발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디젤 재고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디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디젤 비축량은 2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올겨울 가격 폭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젤 재고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디젤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재고는 1개월 이내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 따르면 21일 기준 디젤과 유출유 재고는 1억 600만 배럴로 고작 2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 동부 지역은 늦가을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미 난방용 기름 배급제를 시행해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겨울 에너지 비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전했습니다. 재고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디젤 가격이 폭등해 초저유황 디젤 선물 가격은 배럴당 $50를 넘어 1년 전 배럴당 $1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현재 디젤 가격은 휘발유 가격에 비해 1.45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유출유는 화물 운송, 제조업, 농업, 광업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만큼 경기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디젤 유출유 재고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생산, 화물 운송이 크게 둔화해야 하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 디젤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디젤 재고가 밑바닥 수준에 있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관리는 에너지부는 메인주에서 메릴랜드주에 이르는 미 동부 지역 주지사들과 지난 수개월간 디젤과 난방유 재고 부족 사태 대책을 논의하며 재고 수준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젤 재고 부족 사태,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비축량 확대 등의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